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이제 굉장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려 가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을 이 어떤 커뮤니티나 서클 내에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따돌리는 스미어 캠페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이 스미어 캠페인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나르시시스트가 스미어 캠페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때,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작전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니까 뭐 누구가 자꾸 회사 뭐 탕비실에 있는 거 뭘 자꾸 먹는 것 같아. 뭐 회사 비품을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 뭐 독재자. 쟤는 항상 제멋대로야. 자기 혼자 뭐 다 하지 않았어? 그때도 너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하지 않았어? 뭐 선동하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희생자를 몰아갑니다. 자신을 그 반대로 자신을 굉장히 그것에 대한 피해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좀 왜곡해서 말을 하거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회사 내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 팀에 누구도 같이 그 출장지로 그때 일정을 간다고 하는데 한번 그분이랑 연락을 해봐.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한번 같이 거기 가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완전 피해자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나한테 그 대리랑 같이 가라고 그러면서 막 명령하면서 이랬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 자기라면 뭐 같이 가겠어?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말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그 대리가 뭐 차가 있다든지 해서 같이 뭐 카풀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혼자 가기가 어색하니까 같이 그곳으로 가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래? 저 피해자 저 사람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신입사원한테 막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기가 뭔데 뭐 누구랑 가라 말아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이 피해자에 대한 불씨를 자꾸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끔찍한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매우 정반대이죠. 실제로는 가해를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그 타겟이 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소문을 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슬럿 쉐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인 간의 관계나 혹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타겟이 되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지만 너 그때 뭐 누구 사원이랑 같이 내가 이렇게 뭐 눈빛 교환하는 걸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너 그때 나랑 연락이 안 됐는데 너 그때 누구랑 만나고 있었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넘겨짚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런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자,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바람을 폈다,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부인이야. 나는 굉장히 좋은 아빠야. 나는 굉장히 좋은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세상에 그 여사원이랑 뭐 그런 사이였단 말이야? 어머 세상에 그 학교 선생님이랑 뭐 바람이 났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피해자를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피해자를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웠대. 그렇지만 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너가 그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부도덕하고 거짓말쟁이에 바람까지 피고 불륜까지 저지른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나르시시스는 어떤 특정한 상대를 찝어요. 그래서 자꾸만 너는 이 사람이나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 그때도 그 사람 만나러 나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만 이 피해자를 몰아가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히스테릭해져요. 아닌 걸 자꾸 말하고 하니까. 어떤 증명을 해도, 어떤 증거를 대놔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는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을 즐기고 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그 다음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피해자야. 이들이 원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서서히 이 피해자에 대한 불신감, 피해자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자, 이것을 자꾸 소문을 퍼뜨리면서 물밑 작업을 해놓습니다. 자, 이 물밑 작업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플라잉 몽키는 나르시시스가 정말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타겟이 된 이 희생자는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플라잉 몽키는 대부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겟이 된 희생자를 보고 저렇게 끔찍한 말을 했단 말이야? 저렇게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저렇게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해? 자기가 뭐라고?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플라잉 몽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희생자를 내가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혼내줘야겠어. 혼쭐을 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있다면, 이제 뭐 단톡방이 있다면 단톡방에서 한 사람을 제외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 타겟이 된 희생양과 뭐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건강한 성인 대 성인의 대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막 때리는,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웃집 아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고 싶나요? 싫잖아요. 막 인간 취급하고 싶지도 않고 벌레 쳐다보듯이 하겠죠? 플라잉 몽키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정말로 아무 죄 없는 이 희생자를 이런 범죄자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 사람이 제발로 이 커뮤니티 밖을 나가게 몰아붙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플라잉 몽키는 정말로 자기들이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매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플라잉 몽키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단순히 정말 소문이나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 몽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자다. 그래서 뭐 같이 있었던 사무실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뭐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퇴사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 답을 안 하고, 여러분들을 막 몰아갈 수도 있고요. 가정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플라잉 몽키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없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좀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동요하고 막 편이 되어주고 뭐 벌 주고 하지 않아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더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플라잉 몽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크레이지 메이킹이에요. 자, 크레이지 메이킹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피해자가 매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있을 때는 막 여러분들을 도발하고 화를 내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매우 잘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당하는 피해자는 어떡하죠? 막 사람들이 있을 때, 자, 이 나르시시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막 친근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데, 이 피해자는 막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 표독스럽게 나오겠죠? 이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매우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가 이상해 보이면 이상해 보일수록 나르시시스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몰아가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 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르시시스트와 주변의 플라잉 몽키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한들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자가 내가 정말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 내가 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이거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히스테릭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뭐 울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죠. 자, 이 모습은 플라잉 몽키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가 봐. 아,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가 봐. 아, 저 사람은 진짜 화를 잘 내나 봐. 이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의 소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꼴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져놓은 불씨들은 점점 더 불타오를 뿐이며 희생자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이들 관계 안에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희생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자가 아무리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해도 이것은 피해자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더 괴팍한 사람으로, 더 상대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로 보이게만 만들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